그러니까 이제 필설의 성격이 어떻다고 해. 깽판을 놓을 수도 있는 성격이다. 그런 어떤 필설 붓과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괴를 위한 고발. 그렇죠, 그렇죠. 고발. 고발. 고발을 많이 하면 그 파가 언젠가는 또 뭐가 돼서에 운이 없을 때는 자기도 당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뜻을 이루는 방법 요소가 어떻다고 해? 그 충합, 병파 이런 여러 가지 이 요소에 의해서 주로 사용하는 어떤 수단, 방법 이런 것이 달라지더라 하는 거를 눈에 봐두시고요.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더 부수적인 게 있는데, 이제 신살 요소를 가면 좀 복잡해질까봐, 신살 요소를 이렇게 일부러 뭐 이렇게 넣지 않는데, 신살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도, 이 사람은 무기가 뭐다. 예를 들어서 12신살 중에, 제살 이런 게 있죠, 그죠? 제살. 제살 요소가 있는 경우는 일종의 충이 발생해 있는 것과 흡사해요. 예를 들어서 신이 있고 뭐가 있으면 오가 있으면, 신이 있고 오가 있으면은 요 글자 사이 신살 요소를 보면은 신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12신사로 따지면 이게 제살이 돼요. 제살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당하기도 하지만은, 두디 맞기도 하지만, 자기도 쓸 수 있는 무기로서 준비되었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살 요소가 있으면 이게 뭡니까? 신자진, 인오술이죠. 그죠? 인오술. 자, 여기서 자오묘 위에 이제 제살이 임하는데, 신의 요소를 내가 제어를 해야 되겠다.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오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오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야간에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야간 공격. 제살이라는 것은 야간 공격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야간 공격. 그다음 도화살. 이렇게 12신살이 연살이죠, 그죠? 연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살은 무엇의 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별이라 했죠. 조금 짜치더라도 뭡니까? 삐리릭 하면서 좀 어떻다고 해요? 좀 푹 패인 옷을 입고 가가지고 시선을 전혹시킨 다음에 이것도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그렇죠? 이것도 12신살 하나의 무기예요, 무기. 이게, 도화도 프로성이에요, 프로성. 제살도 프로성이에요, 프로성. 이게 승부 근성에 있어서는 제살이 프로 근성이 되는 거죠. 우째해서라도 결국은 목적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서, 도화가 있는 이게 좌우묘유는 다 뭐냐면 무기에 가깝다, 이런 무기. 좌우묘유는 팔자 안에 좌우묘유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일종의 무기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살 요소냐, 도화살 요소냐, 장성이냐, 육회냐, 이러한 요소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좌우묘유는 일종의 무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항상 조심하라. 그 중에서 제살은 그렇게 야간에 그냥 집중적으로 벌써 밤에 승부는 끝났다 이거죠. 밤에 끝내놓고 낮에는 뭐 한다고 해?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제살들은 밤에 술 먹고 다니는 개념에서 일 다 봐놓고 낮에 막 아이고 막 밤에 막 일 다 해놓는 거죠 벌써.
그래가 낮에는 뭐 영수증만 받으러 다니고, 이게 제살이에요. 제살의 능력이에요. 예. 그 다음에 도화는 뭡니까? 예, 어쨌든 간에 눈을 현혹시켜가지고, 예, 시선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거. 예, 장성은 뭐냐면, 이제 정면 승부거든요. 장성은 말에 올라타고 정면 승부를 하는 거죠. 말에 올라타고. 도화가 비주는 거라면, 육회는 뭐예요? 감추는 거, 도로 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싹 하면서 알면 다치니까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 도하고 반대 개념. 그렇죠. 도화하고 반대 개념이죠. 도화는 보여주는 거. 육회는 싹 가다 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육회 요소가 있으면은, 예, 그렇게, 예,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거. 없는 것도 있게, 예. 도하는? 아니죠. 육회살. 예, 예.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예, 해가지고, 예,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 그 다음에 장성은 주로 정면 승부. 제살은, 예, 뒷박. 예, 예, 뒷박 깨돌이거든요. 이 뒷박을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까지는, 예, 내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발표할 때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딱, 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제살의 능력이다. 예. 그리고 운에서, 예, 이것이 장성이든 도하든, 예, 육회살이든 무엇이든 간에 좌오묘유의 대운을 지나갈 때 사람은 전부 다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무기 한 개씩을 얻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운에서 터득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예, 좌오묘유. 그러니까 이제 대운이, 예, 뭐냐면은, 예, 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흘러갈 때, 이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갈 때,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어떤 운이 와 있다면, 진운쯤에 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띠가 인호술이다. 인호술생이 자묘를 경험했다면 이때 무슨 맛을 맛봤어요? 이게 자가 12신살로 제살에 해당되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뒷박을 자기도 맞아보거든요, 먼저. 그럼 자기도, 예,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뒷박을 맞을 수 있으니까 있는 거를 잘 지키자. 예. 그 다음에 나도 한 번씩 안 되면 뒷박 때린다. 이런 능력이 터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 좌우묘유. 그 다음에, 묘는 뭐예요? 묘는 신살로, 예, 연살도 되고, 도화살도 되고, 그죠? 자기도 도화에 현혹돼가지고, 도화에 현혹돼가 됐다고 해요. 자기도 희생과 낭비를 치르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인생은 흉보면서 더하다. 흉보면서 더하다니까요. 예. 배운다. 더하다. 예. 특히 이 운을 막 지나왔을 때쯤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엄청난 무장이 되어 있다 했거든요. 이 글자를 두 칸 벗어나면 좀 약화돼요. 요 글자하고 반대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유축 해묘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묘가 움직이기에, 써먹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써먹는데, 요 글자를 막 벗어나 이 대운에는요, 엄청나게 써먹어요. 예. 막 벗어나네. 그렇죠. 예. 흉보면서 더한 거를 더더가기 때문에. 예? 네가 우통이면 나는 아래통이다. 이런 식으로, 예, 완전히, 그래서 이제 요런 시기를 지낼 때는 뭐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12신살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 이게 신사에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에? 인신사회도. 아, 인신사회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거죠. 예, 좌우묘유 자체는 하나의 무기라면, 인신사회는 기본적으로 뭘 뜻이냐면, 역마죠, 역마. 역마지살. 그 다음에 망신, 겁살, 이랬거든요. 겁살. 예, 이게 이제, 요거는 도마뱀으로 보면 돼요, 도마뱀. 이제 인신사회의 속성은 도마뱀. 그러니까, 뭡니까, 동물의 왕국 이 프로에 보면은, 무리를 걷는 도마뱀 있죠, 그죠? 무리를 걷는 도마뱀, 이래가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예, 그 도마뱀은 순간적으로 중력을 무시하고, 중력을 무시하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무리를 순간적으로 팍 뛰어가가지고, 길 건너가는 게 예, 일종의 근데, 방식이 뭐냐면, 꼬리를 잘라 희생한다. 도마뱀. 꼬리를 잘라 희생한다. 그게 이제 일종의 망신을 흡사할 방법이에요. 꼬리를 잘라 희생한다. 그 다음에 역마와 지살 요소가 있으면 안 되면 튄다 이거죠. 36개 주랭락이죠. 역마지살은 그렇죠. 요런 어떤 운에서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은 18개. 예. 인신사회라는 어떤 지지 요소나 팔자 내에 차지하고 있는 요소나 대운에서 그런 걸 했을 때는 인신사회의 운은 보통 이제 그 운이 보통 역마나 지살 이런데 역마는 뭡니까? 이사를 많이 당겨요. 역마 대운이든 지살 대운은 새로운 땅을 자꾸 내가 정복하든지 새로운 땅 속에 내가 자꾸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니까 결국 도마뱀 작전으로 가는 건데 안 되면 튀는 게 안 되면 꼬리라도 자르고 그래서 이제 절반의 희생, 절반의 반칙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인신사회의 운입니다. 팔자 내에 인신사회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직업적으로 뭐와 관련된 역마와 관련된 아까 오늘 그 명조 중에 하나 적어볼까요? 맞아요? 남자 팔자. 팔자. 저희 경우에 기본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연애, 역마, 그 다음에 자자자라고 하는 무슨 지지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세력이 약하니까 부득이 관과 인을 쓰는데 인신사회에는 관인동처가 많아요. 관인동처. 배설관자와 지장간에 보면은 병갑에서 병화라고 하는 편인 요소가 있죠, 그죠? 병화라는 편인 요소가 있고 관성이라는 요소가 기본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사회적 명함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직업적으로 뭐다? 역마와 관련된 직업 특성. 1. 공학 중에서 항공, 해운, 그 다음에 통신, 건설. 팔자 내에서 기본적으로 직업 구성의 기본적인 어떤 인자를 작용할 때. 두 번째, 상과 중에서 무역, 관광. 세 번째, 특수 행정. 행정 중에서 발령 따라 임지를 움직여야 되는 군조직이라든지 검경, 평관성이 득세했죠, 그죠? 평관. 그래서 특수 행정에서 군조직이라든 또 발령 따라 움직이는 행정 분야. 이렇게 1, 2, 3번 쓰니까 이것저것 다 걸린다. 군. 배 타고 해군 조직에서 거의 평생을 보냈다. 해군 조직에서. 여기 해군도 되고 군 조직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역마 요소가 팔전에 간섭할 때 그렇고 대운에서 올 때도 어떻다고 해 도마뱀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 어떤 환경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은 원래 이제 녹을 보자 하는 또는 녹의 록방향, 녹을 보자 하는 록방향의 4, 5, 2인데 부인을 만난 건 미생 부인을 만났어요. 오는 뭐예요? 좌우상충 요소 때문에 견인해 올 수 없죠. 인이 끌고 오긴 끌고 오는데 자가 셋이죠, 그죠? 원래 사생이 왔으면은 무의 록이 되죠. 그래서 사생이 1등, 미생이 2등. 그 다음에 자자가 견인해 오면 신생 또는 진생은 3등. 진생은 딸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생은 딸이다. 이거는 이제 뒤에 처자인법 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기본 형식을 보여드립니다. 부인의 활동력에 의한 재산 증식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애가 셋이라니까 셋. 인수가 부족하고 소년 공부를 막아놨잖아요. 재승. 그러니까 재성이 인수를 막아놨잖아요. 재성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인수가 밖으로 튀어나오든지 지지에 찾아왔으면은 벌써 군장성이 됐죠. 이런 해군장성. 근데 세계를 쓰면 왜 오를 끌어당겨다 쓴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보충이 안 되는 보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자, 그래서 인신사회는 어떻다고 해? 저러한 팔자 내에 있으면 도마뱀, 도마뱀처럼 움직거리는 직업 특성의 환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 만나면 그렇군요. 사실 진술충미가 제일 끝내줘요, 사실은. 진술충미가. 진술충미는 이제 일단 뭐 신사를 일단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에서 진술충미는 진짜 정말로 인생이 뭐냐가 들을 때 그 진술충미에 인간은 진술충미 운을 만나면서 쓴맛, 단맛을 다 봅니다. 단맛을 다 본다. 쓴맛, 단맛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있어. 진술충미 요소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 진술충미 요소를 만날 때 하나의 몰락을 보게 되죠. 한 글자의 몰락. 팔자에 어떤 거든 하나든지 인묘죠, 그죠? 인묘. 잡아 가둔다 이랬죠. 그래서 주변 육친의 상실. 주변 육친의 상실이에요. 육친의 상실. 그게 주로 언제 오느냐? 진술충미 대운에 온다는 거죠. 진술충미. 주변 육친의 상실. 이렇게 육친 중에 아깝지 않은 다 아까운 어떤 육친이 자기 주변에. 그래서 육친의 상실을 통한 모세 논리의 죽음과 모세 논리, 재생의 논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재생의 논리. 죽음과 재생. 죽음과 재생의 논리를 이 진술충미에서는 그걸 보면서 무언가 죽는 걸 보면 어떤 걸 생각해요? 자신의 존재, 인생 이런 것들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술충미라고 하는 인자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뭘 덮었다고 해? 화려한 것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화려한 것을 덮었다는 것은 뭐가 덮어버렸다는 것은 좌오묘유는 뭐냐면은 보스토브 측은 완전 광이라. 광은 압니까? 광. 좌우묘유가. 좌오묘유는 다 떨어져도 광이라 할게요. 똥강도 광이다 이래요. 똥강도. 비강도 강이고. 하여튼 좌오묘유는 양보하지 않는 기운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은 몇 개만에 점수가 나요? 광 3점.
광 3점. 그 다음에 우리가 멋진 걸 보러 갈 때 뭘 보러 가요? 관광 자원묘유를 보러 가는 거죠, 이게. 자원묘유. 이 광이라는 게 엄청나게 의미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광이 최고예요. 상법에도 광이 최고라. 상법. 이게 우리가 사람의 상을 볼 때요. 사람의 상을 볼 때 간단하게 우리가 상을 본다는 것이 상태를 보는 거죠. 그죠? 뭘 본다고 해? 볼관자 써가지고 모양상이 아니라 어떻게 써요? 요 때는 이 상태란 뜻이에요. 상태. 고문자가 되나? 태자가 마음 심고. 고민하면 잘 안 움직이는 거 이렇게 모양 태자. 상태를 본다. 영어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상태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이때 개념은 그러니까 모양이나 구조물의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상이라는 상태를 보는데 이 중에서 최고 좋은 게 뭐냐? 광이다. 광. 그러니까 뭐 때 빼고 광 내고 광이 최고다. 광이. 내 이름이 질질질 전부 다 광이네요. 루돌프 사슴코는 모든 코에 반짝이네. 반짝이는 게 뭐냐? 이 광이다 이 말이죠. 밤에도 빛나는 걸 뭐라 그래요? 야광. 그 밤에 빛날 정도는 뭐냐면은 엄청나게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양보하지 않는 기운으로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도둑이 되어도 무슨 도둑? 대도둑. 이게 이 자원묘유라는 것, 그래서 하나의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무기에 속하는 거죠. 이게 광빨이고. 자, 인신사에는 광빨이 지금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한 화토장으로 치면 한 10짜리쯤 돼요. 미나토에서 10짜리에 고돌이도 여기 포함됩니다. 고돌이도 대충. 그럼 진술충민이 뭐냐? 진술충민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 비교를 하는 건데 이건 뭐라고 해? 광을 딱 덮어놓은 거예요. 광이 숨었다는 거죠. 광이 숨어버린 거예요. 이 묘자에도 보면, 잘 보면, 해가 이렇게 갇혀 있는 어떤 모양을 이 묘자에다 집어있죠. 이 광이 죽어 있는데 어디로 해? 안으로. 알뿔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알뿔. 이 알뿔의 논리와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술충미. 그래서 인간이 진술충미를 겪으면 정신적으로 발달한다 안 한다, 성숙한다 안 한다, 정신적 사춘기를 진술충미를 통해 경험해가지고 이 시기에 뭐가요? 학문과 예술이 크게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은 사라지고 밤에 전등불 박혀놓고 하는 일, 그건 뭐예요? 연구하는 것, 시를 쓰는 것. 그래서 이게 진술충미가 학예의 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성이라고도 진술충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든지 이 시기에 들어가면은 이 진술충미에는 이런 학문과 예술적인 재능의 습득, 발전 이런 건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어떻다고 해요? 빛나는 일을 만들어내기는 고달프다. 그래서 이런 사람, 진술충미호는 대체로 학문적인 업적, 정신적인 업적, 이런 것들이 강하다고. 주변의 몰락, 그 다음에 무엇의 교체, 운세의 교체. 운세의 교차가 어디에 일어난다고 해요? 진술충미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팔자내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어떤 논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은? 철학충미. 그렇죠. 철학, 예술, 학문, 정신적인 인내, 그 다음에 띠에서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다고 해? 밥을 먹다가 밥풀떼기가 떨어졌다. 자, 이거를 발로 밟는다는 누구 계세요?
좌우명. 떨어진 밥은 밥이 아니다. 그건 이미 죽은 것이다. 이게 이제, 이거, 인생사회는. 눈치 보고. 예. 그러니까 눈치 봐서, 끊어버리고. 뭐 끊어버린. 진술충미는 그러다 먹는다. 반드시 죽는다예요. 예, 그래서 뭐가 배 있느냐. 금검, 전략, 인내 정신. 이것이 이 진술충미운에 터득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2신살 요소로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 해결 양식에 팔자 내에 어떤 요소가 인신사회가 많으냐, 좌우묘가 많으냐, 진술충미가 많으냐를 봐서 그 사람의 문제 해결 양식을 기본적으로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붙는 이제 신사를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예, 신사를 따라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러한 논리가 기본적으로 터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가 뭐 정신적인 해결, 좌우묘유는 어떤 해결이에요? 예, 행동적인 해결 양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선생님. 예. 할 때 배우자를 예. 여러 번 만나지는 않습니까? 이 재성을 그러니까 이제 재성을 볼 때는 예, 항상 인수를 관찰해야 돼요. 재성을 볼 때는 재와 인수는 뭐라고 해? 짝이거든요. 재와 인수는 짝인데 재는 창고요. 이는 뭐라고 해? 열쇠다. 이는 열쇠다. 그래서 열쇠의 개수만큼 창고를 쓰는데 이 경우에는 열쇠가 뭡니까? 인중에 있는 병화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처궁으로 그걸 쓰지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자가 오더라도 동색이죠, 그죠? 동색이니까 부인도 피곤하다 안 하다. 자기도 억수로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음대로 제어 조절하는 거는 인수 요소로서 얼마나 조절해 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인수 요소가 하나가 들어있고 창고가 셋이니까 이건 전부 다 창고는 있대. 내가 마음대로 여닫지 못하는 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부인도 마찬가지고. 재성이 왕하의 처의 덕에 의해서 재산 정식은 있었지만 어떻다고요? 그래, 그럼 주도권 부분은 자기가 지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육친에 의한 거는 사실은 더 재밌는데 육친에 의한 건 다음 시간에 접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그 팔자 내에 가지고 있는 글자 요소에 의해서 뭡니까? 문제 해결 양식 이렇게 머리에 정리해두면 됩니다. 문제 해결 양식. 양간 어떻게 한다고 해? 갈 때 가더라도 밀어붙인다. 음간은 어떻게 한다고 해? 웬만하면 맞춰본다. 맞춰본다. 그 다음에 형충파의 속성, 충은 투쟁, 합은 화합, 외교, 그 다음에 형은 조정, 파는 뭡니까? 내부적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팔자 내에 들어있는 무기. 이분은 꾀돌이 아니에요. 굉장한 꾀돌이죠, 사실은. 꾀돌이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전투 능력이 있나 없느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이다.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정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뭐예요? 정확하고 치밀한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열고 닫고 하는 별이 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만을 쓸 부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인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뭐 부인도 피곤하다 하겠지만 나도 피곤하다. 그런 요소 넘어간다는 거죠. 팔자 내에 어떤 요소가 그 사람의 무기냐 이렇게 요 요소 다 무시해보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꾀돌이별 무기는 가지고 있는 사람, 직업이 무기 들고 있는 직업인데요.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입장 난처하면 어떻게 한다고 움직인다. 움직임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한다. 자,
일단 그렇게 일단 머릿속 정리해 주시고요. 깨소리들이 예. 소리는 융통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거죠. 뒤통수를 때릴 능력도 있지만 그걸 잘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만이 다르다는 거죠. 네. 이게 무기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무기는 준비되어 있지만 쓰느냐 안 쓰느냐.